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멀리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사항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를 돌아보면 약간 모순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를 찾아요. 이게 참 인간의 아주 모순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면서 자기를 찾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쩌면 인류의 영원한 숙제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진정한 순례는 자기를 찾아서 떠나는 순례.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기를 찾아 나서는 이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만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인문학적으로는 인문학의 영원한 주제가 있습니다. 인문학의 주제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존재가 궁금한데 존재를 어디서 찾는가 할 때 존재로 들어가는 문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존재, 존재와 시간.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는 존재로 들어가는 시간을 현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재는 프레젠트라는 영어 같으면 현재를 뜻하는 영어는 프레젠트인데 프레젠트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가 선물을 하는데 무엇을 선물하느냐? 존재를 선물한다. 할 때 그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원한 본래 면목, 그것을 찾아 들어가는 문이 어디냐? 현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잡아라. 이거 참 철학하는 사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고요. 문학하는 사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고 모든 예술가들 그리고 종교인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 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이 현재를 통해서 존재를 잡는가. 그러면 현재를 잡으면 존재를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와 또 철학에서 말하는 이 존재의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동전에 두 가지 면이 있듯이 이 존재한다는 것에는 항상 두 가지 면이 있다. 한 가지는 본질이고 한 가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인데 그것이 이쪽으로 보면 본질로 보이고 이쪽으로 보면 현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과 현상, 또 다른 말로는 절대와 상대.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사실 우리도 이 두 가지 면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본질과 현상, 절대와 상대. 대승불교에서는 진여와 생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회 때마다 시작할 때 외우는 반야심경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공과 색, 그러니까 절대와 상대, 존재와 시간, 본질과 현상, 이것이 항상 영원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이 실상의 두 가지 얼굴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현상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다 현상이죠. 낱낱이, 모조리. 현상은 이렇게 잘 우리가 보고 아는데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본질은 우리가 놓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질은 놓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드리는 것이 불법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조가 색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공을 가르치고 그리고 공에도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의 중도로 회통을 하는. 그러니까 항상 불교의 가르침은 색에서 공으로 가서 공적 시색, 색적 시공이 되는 이 중도가 되는 현상과 본질이 항상 중도로서 눈앞에서 역력한 이게 실상을 바로 보는 안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달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현재에 있다 이거죠. 그러면 현재를 잡아라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현재는 모래알처럼 소나기에서 빠져나가죠. 그러면 현재를 잡는다 해서 만약에 잡을 수 있게 되면 자기를 잡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자기를 잡을 수 있다 이 말은 자기 자신과 혹은 본래 면목과 개합한다. 이 선에서는 개합한다는 이런 말을 씁니다. 개는 개합할 때 개자고 합은 합일한다 할 때 합, 개합. 완전히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현상은 알죠. 지금 몸이 있고 몸을 중심으로 생각, 감정.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오온, 색수상행식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현상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의 본질이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본질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무엇인가?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상을 아주 콕 꼬집어서 이것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이 존재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것이 철학의 대명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현재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선에서 말하는 공안이라고 그러죠. 1700가지 공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덕산 스님이라는 분이 원래는 금강경 학자였어요. 그래서 금강경 청룡소초라고 하는 그 주석서를 쓸 정도로 아주 저명한 정통한 금강경 학자였는데 이분께서 학자로서 듣자 하니 지금 저 남쪽에 불림문자 이 경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직제인심해서 견성성불한다는 그런 선종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덕산 스님이 살았을 때를 지금은 선의 황금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서성의 마조, 호남성의 석두, 이 둘 다 양자강 아래거든요. 그래서 강서성의 마조 아래에서 폭발적으로 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무려 100여 명이 이름이 정확하게 깨달은 모든 기록이 있는 분만 해도 거의 한 100여 명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고 또 석두 아래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서성과 호남성의 깨달은 분들이라는 이름으로 강호재현 이런 말이 그때 나와요. 우리가 무협지를 보면 강호재현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강호재현은 강서성과 그리고 호남성의
깨달은 조사들이 쏟아져 나와서 소위 말하는 오가 칠종이 그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강호재현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한 분이에요, 덕산이. 그러니까 선이 막 이렇게 황금 시대로 꽃필 때 그때 분인데, 이 덕산 스님이 처음에는 금강경 학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사들을 만나러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해서 선사들을 만나러 이렇게 내려오다가 유명한 이제 용담 스님이라는 분을 이제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리로 찾아가지요. 유명한 이야기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담 스님이 계시는 곳 아래에 이르러서 마침 점심때가 되어서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유명한 그 떡가게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떡을 파는 그 노파가 이렇게 보니까 못 보던 스님이 들어오시는데 등에는 또 보찜을 또 이렇게 쥐고 계셔서 등에 뭘 쥐고 계십니까? 하니까 금강경 소초인데 내가 지은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노파가 이제 떡가게에 노파가 이제 물어본 거죠. 유명한 이야기죠. 자, 우리가 쓰는 말에 점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심 공양 잘 하셨습니까? 예. 점심한다 할 때는 점을 찍는다는 거고, 심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점을 찍는 거. 이게 점심이라는 뜻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먹는 중식이 이제 되었는데, 원래 이제 간단하게 먹는다고 해서 마음에 점 찍는다는 말이 나왔지만, 그래도 출전은 우리 불교하고 영향이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에 점 찍는다는 말을 지금 제가 서두에 현재를 어떻게 잡을까요? 현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현재를 잡을까요? 했잖아요. 현재를 잡는다 이 말이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매일 점심 먹을 때마다 공안인 거죠. 점심.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이 나오는데, 자, 그 노파가 떡가게 주인인데 점심하겠다고 덕산스님께서 점심하게 떡 좀 주시오 하니까 노파가 금강경 학자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불자가 스님들한테 이렇게 탁 계기를 만들어 드리는 이런 예가 참 많습니다. 그죠? 자, 질문을 스님께서 점심 마음에 점을 찍겠다고 하시니까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과거는 지나가서 잡을 수 없고 현재는 현재라고 하는 순간 지나가기 때문에 잡을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스님께서는 마음에 점을 찍겠다고 하셨으니까 삼세심 불가득인데 하처 점심코 이렇게 물은 거죠. 지금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다 얻을 수 없는데 마음에 점을 찍겠다고 하시니까 과연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지금 현대어로 번역하면 현재를 잡아보세요. 이 말하고 같아요. 근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현재는, 눈앞에 현재는 있는데 잡는 순간 그 현재는 지나간다 이거죠. 자, 이게 이제 하처 점심. 이 말은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개합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가 현상을 통해서 본질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어떻게 존재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가?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의 문제는 인류의 오래된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언젠가 한 번은 시간이라는 것이 있구나. 근데 이 시간이 지나가는구나. 이걸 한번 우리가 느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한번 오싹한 경험이 있어요. 이런 형이상학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자각할 때는 우리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오싹한 기분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누구도 동일한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가 없다. 강물은 흐르니까. 강물의 비유가 시간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표현할 때 강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좀 오싹한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누구도 이 시간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강물에 그 누구도 2번 발을 적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을 만법이 흘러간다. 그래서 만물유전이라고 합니다. 만물유전. 그러면 이 만물유전 사상을 우리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물을 잘 살펴보면, 이 세상을 살펴보면 재행이 무상하다. 모든 현상은 영원하지 못하고 다 이렇게 흘러간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영화에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신 기억이 나나요? 지금 보니까 지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죠, 이 영화. 거기 보면 키팅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나와서 첫 시간에 이제 학생들과 만나서 학생들을 교실에서 다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박물관으로 들어가는데 그 박물관에는 이 100년 넘은 이 고색창년한 이 고등학교에서 1회 졸업생들이 운동하는 그런 시합을 끝나고 찍은 사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0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100년 전의 선배들은 지금 다 이 세상에 없지요. 사진은 저기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고 없지요. 이게 아주 엄혹한 시간의 법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 키팅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이 그 100년 전에 청년이었던 그 선배들의 사진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을 때 그 케이스 뒤로 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죠. 그 기억나십니까? 예, 그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시인의 식기예요. 그래서 그 원문은 어떻게 되느냐면 내일의 이름으로 오늘을 희생하지 말라. 그래서 이 순간을 잡아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순간은 우리 생애에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허무하게 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깨어서 이 시간을 소중하게 이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그 대목에서 학생들이 사진 속에는 자기들처럼 청년이 럭비 시합을 하고 마치고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사진을 탁 찍은 것이 역력하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100년 전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물쭈물 살다가는 똑같이 우리들도 저럴 것이다. 재행무상, 만물유전이라고 하는 이 법칙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는 이제 그 순간을 시작으로 키팅 선생님이 이 현재를 정말 깨어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시를 통해서 들려주지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같은 지금 현재의 이런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이 되어서 미래의 이름으로 현재를 희생하기를 강요하는 사회. 그것이 그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지금은 더욱더 악화가 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의 이름으로 현재를 담보해서 현재를 충실히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시인이 한 이 말이 여전히 우리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호소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법정 스님이 여러 책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일기일회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원래 일기일회는 차를 마시는 다인들이 즐겨 썼던 문구입니다. 차를 한번 마실 때 상대방과 앉아서 차를 마실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차에 임했느냐 할 때 일기일회. 그것이 법정 스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모든 순간은 생애 단 한 번의 시간이며, 음미해 보세요. 모든 순간은 생애 단 한 번의 시간이며, 모든 만남은 생애 단 한 번의 만남이다. 모든 것은 생애 단 한 번.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나라. 참, 법정 스님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또 이렇게 읽으니까 스님의 가르침이 아주 새삼스럽게 가슴에 다가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하고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께서 수십 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죠? 저도 수십 년을 살아왔죠. 살다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딱 만난 거예요. 인연이라고 하죠. 톨스토이 말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지금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인가? 여기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만나는 당신이다. 이렇게 또 톨스토이가 인생 독본 같은데 거기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이 정말 보통 인연이 아닌 거죠. 근데 그 만남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법을 논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불법을 또 인문학적인 주제로 또 이렇게 환원해서 지금 현재를 잡아라. 까르페 디엠. 이 말을 선에서는 하처 점심. 어느 마음에 점을 찍을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함께하는 아주 소중한 인연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행무상인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새롭게 하면 무상하다는 말은 흘러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 말을 조금만 새롭게 생각하면 매 순간 새로운 시간을 맞이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요. 흘러가는데 초점을 맞추면 좀 무상하다 그러면 약간 좀 부정적인 그 허무한 느낌이 드는데 딱 뒤집어서 매 순간 난생 처음에 새로운 순간을 맞이한다 하면 갑자기 의욕이 막 생기면서 이게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매 순간순간 새로운 순간을 맞이하거든요. 지금 어르신도 좀 계신데 만약에 어르신들께서 허구한 날 그렇고 그렇지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매 순간순간 난생 처음에 이 시간을 맞이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지금 오늘은 내 나머지 생애의 가장 젊은 날. 우리들한테 오늘은 우리 여생에서 가장 젊은 날.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지죠.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불법 공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나머지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 순간을 잘 쓸 필요가 있죠. 그러면 같은 재행무상을, 중요한 대목입니다. 같은 재행무상을 한 생각을 바꾸면 무상 대신에 새롭고 새롭다. 재행, 신. 이 되면 아연 우리들은 할 일이 너무나 많아지는, 우리는 뭘 하러 태어났죠,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이 순간은 바로 그 하는 순간, 우리 존재의 의미가 여기서 새롭고 피어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재행무상을 한 생각을 뒤집는다.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전환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굴린다. 전환한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초기 불교에 3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재행무상이잖아요. 그럼 이 재행무상을 한번 전환하면 대승불교의 열반사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열반사덕, 열반의 4가지 덕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는 삼법인에서 약간 이렇게 무상하다, 고다, 무하다 하는 것을 대승불교에서는 전환을 해서 열반에 정말 긍정적인 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진리를 만나서 우리가 한번 깨어나게 되면 깨어난 우리 마인드 리셋 이런 말 했잖아요. 마인드 리셋. 깨어난 자리는 무상이 아니라 상. 무상은 영원하지 않다잖아요. 이것이 열반에 가면 우리 세간의 홍수에서는 무상이지만 섬으로 올라가서 열반에 도달하면, 저편 언덕에 도달하면 무상이 아니라 상,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 계고가 락으로 변합니다. 무상은 상으로, 계고는 락으로, 무아, 제법, 무아, 모든 것은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열반에 가면 모든 것이 나다가 됩니다. 지금 큰 전환이에요. 큰 전환. 초기 불교에서는 삼법인이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 무한대. 이것이 대승불교의 열반사상으로 전환이 되면 상, 락, 그리고 열반을 열반적정이라고 하죠. 이때 정은 정토, 깨끗한 땅. 상, 락, 정이 열반의 사덕, 열반의 4가지 덕이다. 그럼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재행무상이 목표입니까? 상락아정이 목표입니까? 상락아정이지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서 대긍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상락아정이 어디예요? 한 생각이 딱 집 나간 생각이 딱 돌아오면, 생각이 사라지면, 이게 비밀이에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인드 리셋을 하면, 정신을 차리면 생각이 딱 끊어져 버려요. 집 나간 생각이 돌아와 버려요. 그러면 생각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따질 일이 없지요. 같이 이렇게 이 진리를 논하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요? 이 자리는 생각이 없으면 시간이 사라집니다. 시간도 분별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시간도 생각이라는 뜻이죠. 생각이 없으면 시간이 사라지거든요. 이 자리는 영원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없으면 동서남북이 없어져서 여기가 바로
열반의 섬이에요. 여러분, 열반의 섬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열반의 섬은 모든 곳인데 내 정신이 복잡하면 가려지고 마인드 리셋을 해서 정신이 또렷하게 돌아오면 이 자리가 그대로 순자리가 그대로 열반자리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유명한 시인 소설가가 있는데 이분은 20세기의 창조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20세기의 철학자들 미셸 푸코나 자크 데리다 같은 이런 서구 지성들의 그분들의 사고방식을 일깨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과 또 이런 아이디어를 소설로 쓴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 보르헤스도 그 문학의 주제가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보르헤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음미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건이 오직 현재에서만 일어난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지요? 우리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직 현재에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 현재를 충실하게 누리지 못하고 이 현재는 바로 열반이거든요. 여기가 상락아정의 열반이거든요. 정토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놓치고 복잡하게 살은 거죠. 왜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딱 한 가지, 생각에 속아서 생각 속으로 빠지면 생각 속에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온갖 문제가 생기고, 제가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한 생각이 마인드 리셋되어서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선불교에서는 하나하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일망타진. 딱 이 자리로만, 홍수에 있을 때는 온갖 문제가 있지만 섬으로만 올라오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만 없으면 바로 정토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너무나 생각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게 번뇌죠. 번뇌망상. 괴로움은 생각 속에 있어요. 생각에서 나오면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마음 치유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하나하나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하나하나 푸는 게 아니라 깨어나면, 생각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단박에 사라집니다. 이게 제가 첫 시간에 꿈에서 깨어나니까 모든 고통이 사라집디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생각에서만 나오면 모든 문제가 사라져요. 그러면 생각에서 나오면 무엇이 있는가? 생각에서 나오면 영원한 현재인 이 널이 있고, 그리고 생각에서 나오면 여기다 저기다 할 수 없는 여기, 언제나 여기가 있고,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언제나 여러분하고 제가 구분되지 않는 자기, 개체의 자기가 아니라 항상 한 덩어리가 된 자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 인생의 비밀입니다. 인생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서, 그래서 이 고통이 없는 이 열반락을 우리가 상락 아정을 매 순간순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의 아주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인생의 문제는 답이 있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성장해서 성숙해지면 문제가 안 되어서 풀린다. 이게 완전 해결 아닙니까? 뭔가를 조작해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성숙해지면 어릴 때의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인격의 성장이죠. 그러니까 인격의 성장은 개체로서의 나에서 이 전체와 소통하는, 전체와 통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존재로 들어가는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함으로써 개체에서 전체로 우리 마음이 확장되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는 것을, 우리 마음이 열려서 넓어지는 것을 마하라고 하거든요. 지금 법무사 같은 법무사 대웅전에 주련이 있는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 주련을 동산 스님 계실 때 그 주련을 달았는데, 그 직접 조각을, 주련하면 조각하시는 거 아시겠죠? 그 조각하신 분은 무진장 스님께서, 동산 스님의 애제자인 무진장 스님께서 직접 조각을 했어. 그게 지금 법무사 대웅전에 이렇게 주련으로 걸려 있는데, 첫 줄이 마하 대법왕. 마하라는 대, 클대자, 법의 왕. 마하는 우리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이 마하 맞냐 할 때 이 마하라는 말은 크다 작다를 넘어선, 지금 오늘의 주제가 현재를 잡아라, 하처 점심이잖아요. 그러면 하처 점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다가 점을 찍을 수 있게 되면 시간적으로는 영혼이 되고 공간적으로는 무한대, 마하가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개체에서, 개체의 자아에서 무변신 보살, 이런 말이 또 나오네요. 선사들이 참 이 말 좋아하셨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도시 자체가 선불교의 이런 선불교의 가르침이 쫙 배어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식당을 딱 들어가니까 그 식당에 깜짝 놀랐어요. 벽에다가 무변신 보살, 그걸 아주 필체가 활달한, 아마 선성이 쓴 것 같아요. 무변신 보살, 이렇게 딱 식당의 벽에 딱 걸려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무변신 보살은 몸에 테두리가 없는 보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하거든요. 우리가 누구냐? 생각을 일으키면 그냥 기마무게다, 남자다, 뭐 인간이다 하지만, 한번 이 생각이 딱 끊어지면, 그때는 정말 생명 자체. 이걸 제가 예전에 지금 영주 부석사에 계시는 무량수 전에 앉아 계시는 무량수불, 아미타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부처, 그것이 누구인가? 우리 모두의 본래 면목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재를 잡아라예요. 어떻게 잡는가? 여러분께서 현재를 잡으시면 영원히 못 잡습니다. 재행무상이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흐르는 걸 아무리 잡아도 두 번, 동일한 강물에 발을 두 번 적실 수가 없어요. 잡으면 못 잡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는 잡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타는 거예요. 탄다는 말은 현재를 대상으로 하면 영원히 못 잡아요. 현재가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는 거, 현재가 바로 나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표현을 현재를 탄다고 표현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현재랑 분리되지 않아요. 여기서 생각을 일으켜서 현재를 잡아야지 하면 두 조각이 나서, 다시 말하면 현재는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현재는 절대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상대가 끊어졌다. 절대. 상대가 끊어졌다. 상대가 끊어진 절대를 상대로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잡으려고 하는 손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인드 리셋. 거두어 드리면 내가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가 나예요. 그러면 여기서 깨달음하고 같거든요. 깨달음은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자기를 깨닫는가? 자기를 상대화해서 깨달으려고 하면 영원히 못 깨달아요. 그걸 거두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랑 개합해 들어가게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공부의 포인트입니다. 현재를 잡아라. 어떻게 잡는가? 잡으려면 못 잡아요.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잡는 것이 되는가? 손을 거두어 드리고 있으면 지금 현재지요, 여러분? 지금 현재 맞습니까? 또 현재지요? 또 현재지요? 현재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방에 관세음보살 그림이 한 점 걸려 있어요. 근데 그게 사진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대만의 어떤 비행사가 비행 도중에 이렇게 찍었대요. 근데 그 사진에 관세음보살께서 용을 타고 계세요. 그런 사진 보신 적 있죠? 저도 그 사진이 저한테 오고 난 뒤로는 공부가 급속도로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면 관세음보살이 용을 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현재를 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를 우리가 낱낱이 다 타고 있어요. 이걸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타고 있는 것을 마음껏 쓰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시간이 이 순간에서 샘솟아요. 재행, 신, 프레젠트예요. 이 프레젠트를 쓰는 거예요. 인생은 이 프레젠트를 써. 그러면 텅 빈 이 공간을 무심이라고 하고 이걸 마음대로 쓰는 것을 평상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중도지요. 그러니까 결국 현재를 잡아라. 어떻게 잡는가? 잡으려고 하면 못 잡지만 가만히 있으면 현재다. 왜냐? 절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 세계에서만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절대를 터득하는가?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수행에서는 멈춰라. 그러면 볼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